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 기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전선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이 기단과 전선이라는 것은 우리 날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우리나라 날씨에 이 기단과 전선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자,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밖에 막 차가 막 사이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네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는 소리가 좀 들려도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단을 보시면요, 먼저 공기가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대륙이라든지 사막, 들판 혹은 산 있죠. 그다음에 도심, 그리고 바다 위, 호수 위, 이렇게 넓은 지역에 공기들이 일정 기간 머무르고 있게 되다 보면 그 밑에 지표면의 성질을 이렇게 좀 닮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바다면 위에도 수분이, 습도가 좀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또 땅이 얼어있는 땅이면 기온이 또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표면에 영향을 받아서 공기 덩어리에도 기온이나 습도 등의 일정한 성질이 딱 나타나면서 그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로 큰 공기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는 기단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뭐하고 기온하고 습도, 이런 성질을 지표와 비슷하게 가지게 되는 큰 공기 덩어리, 그런 거를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단은 그 지표면의 성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 달라져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들어지는 장소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장소에 따라 어떤 성질을 주로 갖게 되는지 한번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고위도라는 것은 위쪽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어떻게 해요?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이 낮죠. 그리고 저위도는 적도지방,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뜨겁잖아요. 땅도 가열돼서 따뜻하겠죠. 뜨겁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온이 어때요? 높습니다. 그리고 대륙지방은요, 땅덩어리로 된 육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조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양은요, 바다잖아요. 물기, 수분이 많겠죠. 그래서 습도가 높으니까 습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성질들, 기단의 성질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크게 네 가지. 북태평양 저 밑에 적도기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놔두고, 크게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날씨 크게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계절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네요. 자, 맨 처음에 봄과 가을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3만 하면 되겠는데 왜 4까지 해놨을까요? 제가 이렇게 나눠봅시다. 2, 3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아이는 양쯔강 기단입니다.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이에요. 중국 대륙 쪽에 아래쪽 부분에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성질이 어떠느냐? 양쯔강 기단은요, 건조하죠.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가 있으면 중국 대륙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온은 좀 따뜻하겠죠. 그래서 따뜻하고 건조하다. 따뜻한데 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봄, 가을에 이런 영향을 주는 이 기단에 의해서 봄, 가을 날씨는 어때요? 봄, 가을 날씨는 봄, 가을 날씨는 따뜻하겠죠. 좀 건조하기도 했다가 따뜻하기도 했다가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새싹이 돋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기단은 저기 오츠크의 기단이 있어요. 초여름의 날씨에, 초여름 날씨에 있어요. 적어볼게요. 초여름. 초여름에 동해안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호츠크해라는 바다에서 나타나는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에요. 이 친구는요, 위쪽이니까 조금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저 온도는 낮고 습도는 높아. 다습.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온이 낮고 습도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름. 여름에는 북태평양에 영향을 받아요.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은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온, 네, 바다니까 다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 영향을 주는 친구. 자, 그러면 겨울에 영향을 주는 친구. 겨울에 영향을 주는 친구 시베리아 기단. 네. 이 친구는 어때요? 이 친구는 온도가 낮죠. 낮고 근데 많이 낮아요. 추우면서 낮아요. 그런 걸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한랭. 네. 그리고 또 건조합니다. 그래서 한랭 건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으면 첫 번째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아이는 여기 양쯔강 기단. 네,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네, 이렇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겨울에 어떻게? 겨울에 여기서. 네,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초여름에는 여기서요. 초여름에는 이쪽에서 영향을 줘요. 이쪽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여기가 오호츠크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밑에 북태평양 기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단은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큰 공기 덩어리예요. 성질은 뭐가 돼? 보통 기온이나 습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습도하고 기온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양쯔강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 네, 이렇게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선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다시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여러분 아까 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단에 대해서 하고 이제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줄일 겸 바로 온대저기압도 좀 추가해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제가 칠판에다가 정리를 해뒀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기단이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특히 기온이나 습도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런 큰 공기 덩어리들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이제 덩어리가 있고 또 여기 또 다른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덩어리 2개가 만나요. 그럼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면 경계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2개의 경계면이 딱 생기면 거기 경계면이 생기는 자리가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선면하고 지표면하고 만나지는 것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자,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 생기겠죠. 두 기단이 만나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어요. 만나면 경계면이 생길 거예요. 그 경계면을 뭐라 부른다? 전선면이라 하는데 그 전선면하고 지표면이 이루는 그 또 다른 새로운 경계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전선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네, 전선이라고 적어보고 제일 전선의 종류로는 많아요. 뭐가 있냐면 한랭전선, 저기 말한 한랭전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누가 있죠? 온난전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폐색전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체전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있는데 일단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주가 되니까 그거 한번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폐색전선이나 정체전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 보면 이 아이가 찬 공기예요. 찬 공기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따뜻한 공기는 여기 있겠죠. 네, 여기 따뜻한 공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따뜻한 공기들이 있는데 찬 공기들이 막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야. 파고 들어오니까 여기 찬 공기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네, 찬 공기예요. 찬 공기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 네,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쑥쑥 파고 들어왔어. 파고 들어오니까 이 경계선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더운 공기들은 여기서 어머 이러면서 밀려 올라가요. 어머 이러면서 밀려 올라가요. 이렇게 어머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쳐서 밀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더운 공기들이.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더운 공기가 있겠죠. 그죠? 네, 더운 공기들이 있을 텐데 이 더운 공기들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되고 자,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보시면 요 파란 이 아이가 찬 공기와 이 더운 공기,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경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 전선면이 되지.
이 파란 아이들은 전선면이 돼. 한 줄만 딱 당겨오면 이게 전선면이라고요. 근데 이 전선면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입체로 좀 보이실까요? 자, 전선면들이 지표면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표면하고 이렇게 지표면하고 만나죠. 지표면하고 만나지는 이 라인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이때는 파고 들어가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이 이 경계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경계면인 전선면하고 이 전선면과 땅인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이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고? 전선이라고 해요. 전선이라 하는데 특히 무슨 전선이라 한다고? 한랭전선이라고 한다고요. 찬 공기가 세력이 세요. 찬 공기가 세력이 세서 확 더운 공기 아래로 파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파고 들어오게 되면 더운 공기는 엄마야 하고 어떻게 됩니까? 네, 상승하게 돼요. 오? 하고 밀려서 왜 이래? 이러면서 상승하게 돼요. 이러면 이 한랭전선이 여기 아래 생기게 되는데 이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이렇게 더운 공기들이 튕겨서 위로 올라가게 수직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에는 이렇게 두꺼운 구름층이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두꺼운 구름층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두꺼운 구름층을 우리는 두껍게 만들어지는 이 구름층, 어머야? 하고 만들어지는 이 두껍게 만들어진 이 구름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저군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저군형 구름이.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 경사면은 어때요? 경사면은. 네, 전선면의 기울기는 어때요? 전선면의 기울기는 뭐예요? 급합니다. 네.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죠. 기울기는 이쯤이 되겠죠. 이렇게 쑥 내려가는 이게 기울기죠. 이게,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합니까? 네, 경사가 급합니다. 네. 전선면 기울기는 급해요. 네, 이런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랭전선이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막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네, 여기 이렇게 막 만들어졌어.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요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죠.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죠. 네.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찬 공기가 엄청 커요. 찬 공기가 엄청 커가지고 더운 공기를 파고 들어가면서 더운 공기를 밀어내죠. 더운 공기를 파고 들어가면서 밀어내니까 더운 공기는 밀려서 위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돼요. 수직 상승하게 되니까 여기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두께가 두꺼운 구름 이름 뭐라고요?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비들이 요 위에서부터 막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아래에 막 떨어지겠죠. 이런 비를 소나기성 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랭전선 뒤쪽에서 소나기성 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더운 공기들이 이번에는 여기 세력이 세요. 더운 공기들이 여기 찬 공기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찬 공기야. 여기가 찬 공기지, 여기가 찬 공기들이 있어. 근데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덮었어요? 네, 더운 공기들이 오다가 찬 공기들을 보고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경사면을 이렇게 덮어서 찬 공기를 덮어서 경사면이 이렇게 됐어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왜? 더운 공기는 가볍거든요. 근데 찬 공기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쑥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쑥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다니까 경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사면은 어떻게 돼요? 네, 경사면은 누구의? 전선면의 기울기 해볼까요? 기울기는 완만하다. 네, 완만하죠. 네, 기울기가 작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더운 공기들이 어떻게 돼요? 더운 공기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층운형 구름들이 만들어지죠. 네, 층운형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층운형 구름들이 만들어지니까 층운형 구름은 얇은 구름이거든요. 하늘에 왜 새털, 솜털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구름들이 싹싹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이런 구름 뭐라고요? 층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층운형 구름. 네. 여기는 글자 보이실까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넓은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넓은 지역에서 비가 천천히 이렇게 약하게 내리죠. 이렇게 약하게 내리는 이 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 비를 지속적인 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속적인 비.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이거 뭐 이슬비 같은 거 있죠. 보슬비 같은 거 있죠. 뭐
약한 비, 네, 약하게 내리는 비,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죠. 네, 이런 비들이 내리게 돼요. 넓은 지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 여기 아래쪽에 이 전선면이 쭉 이게 전선면의 기울기라고 치면 이 전선면하고 만나지는 이 지표면과 전선면이 만나지는 이 경계면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온난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난전선. 네. 무슨 전선? 온난전선. 온난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때 경사면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층운형 구름, 얇은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그때 만들어지는 이 전선을 온난전선이라고 하고, 더운 공기 세력이 센 거죠. 찬 공기 세력이 세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 들어가니까 더운 공기가 수직 상승하듯이 위로 상승하면서 두꺼운 구름을 만들어내고, 이 두꺼운 저군형 구름 아래 소나기성 비가 막 떨어지는 이 전선을 특히 뭐라고 한다? 한랭전선이라는 거예요. 한랭전선. 그래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라는 것은 좀 상대적이죠. 그죠? 찬 공기 세력이 있을 때와 더운 공기가 세력이 세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각의 전선들의 특징. 첫 번째, 어떤 공기가 더 센지, 그리고 전선면의 기울기의 모양이 어떤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구름이 만들어져서 어떤 유형의 비가 내리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면이 이쪽에 있다는 거, 네. 땅과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곳이 전선이 된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찬 공기 세력이 더 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찬 공기 세력이 더 세요. 그리고 저군형 구름을 만들어내고 소나기성 비를 뿌리는 한랭전선은요,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온난전선은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색깔은 상관없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둘 다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진행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위쪽이 뭐예요? 여기가 한랭전선 앞이에요. 앞쪽. 여기가 뒤쪽이 되겠죠. 여기는 이쪽이 뭐가 돼요? 이쪽이 앞쪽이 돼요. 온난전선 앞, 여기가 온난전선 뒤쪽이 되는 거예요. 진행 방향 가는 거. 알겠죠? 자, 그럼 폐색전선은 어떻게 되느냐? 폐색전선은 온난전선이 가고 있다 칩시다. 근데 온난전선이 속도가 한랭전선보다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러면 온난전선은 한랭전선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쭉 가다가 한랭전선이 따라잡았어요. 그럼 온난전선하고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죠. 이렇게 겹칠 때, 이렇게 겹치면 뭐가 되느냐? 온난전선의 성질도 약화되고 한랭전선의 성질도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약화되니까 배색전선은 색깔이 사라지게 된다, 성질이 사라지게 된다 해서 배색전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겹쳤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전선은 아까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한랭전선 차오니까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한랭전선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온난전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따뜻하니까. 그러다가 둘이가 딱 맞부딪혔어요. 딱 맞부딪혔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세력이 어떻게 돼요? 한랭전선이 내려오다가 온난전선이 올라오다가 둘이가 꽝 서로 세력이 비슷하니까 하고 안 움직이고, 네, 서로를 이렇게 밀고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서는 비가 막 한참 동안 내려요. 그때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정체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무슨 전선이 됩니까? 정체전선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장마 가운데에서 장마전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때 보통 오호츠크 해기단, 위에서 내려오는 오호츠크 해기단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누구? 북태평양 기단. 이 둘이 만나요. 이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정체에서 여기서 비가 막 쏟아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장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계속해서 온대선 저기압 보세요. 자, 요 그림을 그대로 밑에 한번 가져올게요. 그러면 한랭전선 기호를 따라서 약간 이렇게, 네, 저기압되기 때문에 저기압은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네, 제가 그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럼 온난전선은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한랭전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겠죠. 네, 그러면 저기압대가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 여기 저기압대가 형성이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저기압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기압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만나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쫙 이동해 가는 이런 형식의 저기압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온대저기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어디?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지. 구름이 만들어져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죠. 네, 여기는 날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쪽은요, 온난전선 앞쪽은요, 이렇게 또 비가 뿌리잖아요. 이렇게. 맞죠? 네, 여기는요. 여기는 온난전선 어느 쪽이에요? 앞쪽이죠? 네.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죠.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넓은 지역에 어떤 비가 내립니까? 네.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립니다. 네. 그래서 요 지역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요, 온난전선은 지나가고 한랭전선 지나가기 전이에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들이 있는 구간이죠. 여기는 따뜻한 공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날씨가 어때요? 맑아요. 기온이 높아요. 맑고 기온이 높아.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에 의해서 생기는 무슨 변화? 날씨 변화.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기도를 보고 그 기압이 같은 것끼리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등압선이라 하고, 그 등압선과 여러 가지 그 일기기호를 나타낸 그림을 일기도라고 해서 그 일기도를 보고 우리가 날씨를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네, 일기도에 있는 등압선을 보고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우리나라 계절을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 일기도를 그릴 수 있는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 칠판을 찾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내용 되게 간단하죠? 어려운 듯 하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알아보시고 정리해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 같은 거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간고사 마무리 잘하세요. 여러분 안녕.